네, 지금 준비해 주실 거는요, 머긴스 빙고.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제가 따로 사용하는 것들은 올려드릴 수 있는 거는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부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내부 회의를 마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네. 자, 10시 12분 돼서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활동은요, 오늘은 지금 연계 활동이 수와 숫자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교재를 계속 이제 제가 잠깐만요. 모두 다 하나하나 활동씩,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활동을 모두 다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수화 숫자였으면 다음 달은 수화 연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평면도형 이렇게 각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초등 수학 교구 상자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로도 조금 더 우리 엄마쌤들이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교재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는 C2M 클래스 N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쌤들이 구입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교재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C2M이랑 같이 가맹되어 있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만약에 엄마표로 좀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제일 조금 가까운 또 근접한 또는 또 뭔가 나와 교육 방향이 조금 비슷한 곳을 찾으신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여기 C2M 클래스 요런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미리 한 번 더 알아보시라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여기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새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구 활동을 바로 진행을 해야 돼서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하는 것들 중에 분수카드라던가 소수카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할 수 있으면 따로 준비를 해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오늘 했던 활동 중에 좀 아쉬웠다던가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했던 것들은 후기에다가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다시 한번 무언가 다른 수업을 준비한다던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업 다 끝나고도 다르게 또 다시 참고해서 다른 방향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 진행하는 것들은 연령대에 맞춰서 아주 어린 연령에서부터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분수 소수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린 연령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교구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동시에 저 얼굴이랑 교구가 나오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 네, 지금 교구만 나오나요? 네, 교구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지금 이 표판은 무슨 판이냐면 5 곱하기 5판이에요. 5 곱하기 5판이어서 수칩들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는 이 교구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떻게 갖고 있냐면 이렇게 트랜스 넘버의 수로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5 곱하기 5 활동지는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서 보면 교재의 구성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시스템 클래스 N 교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표랑 뭐가 다른지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한지 항상 의문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자, C2N 클래스인 여기 A, 수와 숫자고요. A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7세 친구들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A 단계에서부터 이제 쭉쭉 A, B, C, D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뒤로 보면 여기 있는 교재는 이렇게 수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초등교과 5개 영역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C2M에서는 8개의 영역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수연산, 수와 숫자, 평면 도형, 입체 도형 이렇게 수연산을 2개로 나누었고 도형을 평면과 입체로 나누었고요. 측정, 규칙, 확률과 통계, 해결 전략으로 나뉘었어요. 약간 느낌이 우리 팡세에 있는 교재 느낌과 그리고 응용연산 그리고 또 수학 독해 여러 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에 교재의 구성은 이렇게 수 이야기가 있고요. 수 이야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이제 몇 번째 있는지 그런 것들 생각 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직접 수 읽고 쓰고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접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것처럼 지면 중심의 활동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순서 맞추기 하고 이런 활동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선 지금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거는 1주차였고요. 계속 보여드리면 교재 안 갖고 있는데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5 곱하기 5판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 100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판의 수집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지금 트랜스 넘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활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여기 1에서부터 25까지 수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활동들을 놓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한번 놔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우선 1에서부터 25까지의 수들은 다 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네, 수는 1에서부터 25까지의 수칩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칩을 사용하는데 지금 수판에다가는 9개만 올려놓을 거예요. 9개만 올려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뒤집어서 이렇게 섞어 놓을 거예요. 그쵸? 섞어놓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뒤집어져 있는 수칩을 하나 고를 거예요. 하나 고른 다음에 수 순서에 맞게 가로나 세로 방향에 연결을 해가지고 연속수를 만드는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속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9다. 그러면 만약에 9는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9, 10, 11이 나오면 연속된 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자, 또는 기존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는 뒤집어져 있는 수칩을 갖고 와서 올려놓고 연속수를 만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칩을 이동을 해가지고 연속수를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 11이 나왔어요. 11이 나왔으면 제가 이걸 여기다 내려놓죠. 그러면 세로로 9, 10, 11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연속수 이야기하고 이 칩을 획득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4죠. 4는 나는 4랑 5랑 연결하고 싶어 라고 해서 5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뭔가 연속수를 만들고 싶은데 없으니까 뒤집어 볼게요.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놨어요. 또 한번 뒤집어 볼게요. 8이네요. 8은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에 그냥 놔볼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뒤집어 볼게요. 14. 이렇게.
14, 15, 16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속수를 계속 만드는 활동이에요. 어머, 3이 됐네요. 자, 돼서 이렇게 연속수를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연속수를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뒤집었을 때 수의 순서에 맞게끔 친구들이 판에 있는 수도 빠르게 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내려놓아야 될지도 생각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수판을 지면으로만 본 친구라던가 아니면 교재에 있는 수 이렇게 읽기 하지 않은 친구들은 6이라는 수가 나오면 여기에다가만 놓아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냥 나는 여기다 놓고 만약에 아까 그 친구가 1, 2, 3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4, 5, 6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3개 연속할래요 라고 해서 4, 5, 6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셔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지금 활동은 보드에다가 연속수를 찾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는 25, 그러니까 5 곱하기 5판은 저희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트랜스 넘버에 있는 수 1에서부터 9까지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뒷면을 활용해서 스티커를 붙여주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활동지를 잘라서 붙여주신다던가 그러면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수 연속수를 만드는 게 있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활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 차례대로 만들기. 이거는 수 순서수인데요. 이거는 제가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이렇게 딱 한 세트만 이용할 거예요. 한 세트만 이용할 거고 요 게임이랑 유사한 보드게임 있죠. 뭐냐면 다빈치 코드 게임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이것들은 우선 다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한 세트를 놓고 뒤집은 다음에 섞어줍니다. 섞어주고요. 내가 상대편이랑 나랑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수칩을 가져갈 때는 뒤집어서 가져가서 상대편이 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상대편이 우선 3개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왔어요. 상대편은 여기 있는 요 세 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은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죠. 자, 상대 수도 모르겠고 여기 있는 뒤집어져 있는 수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선 내가 갖고 있는 수 중에 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먼저 이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그럼 상대편은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나한테 없는 수가 0, 1, 2가 없고, 4, 5, 6, 7, 이렇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왠지 상대의 수를 살짝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겠다. 상대 같은 경우는 2, 6, 8, 이런 순서대로 놓겠죠. 이 상태로. 서로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있는 수 하나를 뒤집어 볼게요. 0이에요. 자, 그럼 0을 갖고 왔어요. 그럼 상대한테는 0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0이 없고 그럼 나한테는 3이 있으니까 상대한테 2가 있거나 아니면 1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놓여 있는 곳에서 2가 있거나 1이 있거나 라고 예상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이 어떤 수들일지 예상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만약에 상대 수를 딱 불렀어요. 왠지 여기가 1일 것 같아요. 1 불렀어요. 1 불렀더니 여기 있는 친구, 여기 있는 상대편이 나는 1 아닌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이 아니라는 거는 자, 어디요? 1이 여기 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상대편에 맞췄을 때 못 맞췄기 때문에 제 거 하나를 보여주어야 해요. 제 거 하나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만약에 제 걸 보여줄게요. 그럼 상대편한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여줬고요.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 저 친구는 9가 갖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상대편이 저한테 아, 얘가 1을 말한 거로 봐서는 얘는 분명히 1을 안 갖고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 쟤는 어쩌면 제일 작은 수가 0일 수도 있어 라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저한테 0 불렀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0이라고 했으면 0을 맞췄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맞췄잖아요. 상대방이 맞췄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맞출 때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나한테는 2가 있는데 쟤한테는 아마 얘가 아까 1을 부른 거로 봐서는 1은 없을 거고 아마 3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예상을 해서 3 불렀어요. 그러면 3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 그 다음은 자기 있는 수를 보면서 아, 이 수가 5일지 4일지 혼자 생각하고 그 다음 수를 부르면서 먼저 여기 있는 상대편의 수를 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트랜스 넘버 0에서부터 9까지 딱 9가지의 수들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임이죠. 그래서 요거는 수를 차례대로 만들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편이 어떤 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수를 말하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가 예를 들면 1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상대방은 1이라는 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게임이니까 이 게임은 간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집에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는 트랜스 넘버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 만들기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 만들기 게임. 잠시만요. 수 만들기 게임은 큰 수 만들기, 작은 수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큰 수 만들기랑 작은 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숫자 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게임 이름이요. 수 차례대로 만들기.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임 이름이고요. 원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 중에 다빈치 코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트랜스 넘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만드는 거는 각각 수의 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무엇까지 추가로 할 거냐면 이렇게 12면체로 되어 있는 주사위를 사용할 거예요. 자, 주사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 들어가면 한자수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를 모두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러한 활동들로 같이 수들을 조합해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12면체로 된 거는 아마 전개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전개도를 다운받아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첫 번째 주사위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다음에 말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는 주사위예요. 그래서 이 주사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 주사위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서로 각각 의미하고 있는 주사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트랜스 넘버니까 트랜스 넘버의 숫자 카드를 서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숫자 카드를 이렇게 앞에다 놓아주세요.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자, 주사위를 굴릴 때 엄마는 큰 수 만들기를 할게. 너는 작은 수 만들기를 해.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큰 수를 누가 만들지, 누가 작은 수를 만들지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 자, 어떻게 짝꿍을 지으면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짝꿍을 지으면 될까요? 만약에 40을 잡았어요. 그럼 47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58이 되겠죠. 그래서 58도 봐야 되고 47도 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만들어야 되는 수가 큰 수다 라고 하면 빠르게 58을 보아서 58이라고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지금 여기 있는 주사위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큰 수인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작은 수인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만약에 큰 수다라고 하면 뒤에 1의 자리에 있는 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봐야 돼요? 1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여기 있는 글자를 먼저 보면서 40이 큰지 50이 큰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50이 크구나. 나머지는 7이랑 8 중에 8이 크구나 라고 빠르게 생각해서 먼저 여기 있는 수를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작은 수 만들게요. 자, 합니다. 주사위 굴릴게요. 짠. 32, 셋, 90. 32, 이렇게. 32. 그래서 32 가져왔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남아있는 게 93. 그래서 93. 3이 어디 갔지? 이렇게 가져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굴려볼게요. 자,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주사위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합니다. 뭐가 먼저 보여요? 큰 수다. 그러면 80이랑 50 중에 뭘 먼저 봐야 될까요? 80을 봐야겠죠. 작은 수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50을 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80이다. 그럼 87 될까요? 87 돼요? 안 되겠죠. 여든은 82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는 57이라고 이렇게 짝꿍을 맞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87도 왠지 될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아이들이랑 만약에 82, 87 헷갈려 한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작은 수 할게요. 저는. 우와, 뭘까요? 했어요? 자, 열. 열이 맞나요? 열, 셋, 3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수는 13 해서 13 그리고 큰 수는 32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다라는 거. 자, 이 활동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쉽고 단순한 활동이긴 한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10에서부터 30, 40, 50, 60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80, 90까지 직접 같이 비교하는 거 교재로 푸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진행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이렇게 같이 주사위 보면서 이런 주사위 지금 우리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같이 짝꿍 지으면서 10이 뭐지? 여기서 이렇게 한 명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열이요. 이렇게. 그러면 20은 뭐지?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서 20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사위 한번 활동지로 올려드리면 만들어보고 꼭 활동해 주세요. 그 다음 잠시 제가 교구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다른 활동지 세 자릿수도 있어요. 자, 세 자릿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 프린트가 2개가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놓아주세요. 친구랑 하는 활동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트랜스 넘버의 수칩을 0에서부터 9까지만 사용을 할 거예요. 0에서부터 9까지만 사용하고 모두 다 뒤집어 주세요. 그럼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수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 게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번에 큰 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길 거야 또는 우리는 이번에 작은 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길 거야 라고 정해놓고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큰 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길 거야 라고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동시에 하나, 둘, 셋 뒤집었어요. 자, 뒤집었더니 이쪽은 0이 나오고 이쪽은 1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큰 수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0이 100의 자리에는 가면 큰 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이 친구가 놓겠죠. 그럼 나는 1이니까 1의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동시에 했죠. 자, 그럼 7이랑 9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는 0에서부터 9까지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9는 100의 자리에 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7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10의 자리에 올 수도 있고 100의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나름 큰 수 8이 올 수도 있으니까 10의 자리에 놔볼게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3이랑 8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8이니까 여기다 놓고 이 친구는 3이니까 놓고 자, 여기서는 내가 아까 얘를 놨으면 그래도 조금 더 컸을 텐데 라는 이런 아쉬움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네, 아까 있었던 이 자리 요거를 2개를 동시에 같이 놓을게요. 여기를 2개를 동시에 같이 놓는 거예요. 저 여기 상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세 자릿수 만들기랑 두 자릿수 만들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자릿수 만들기랑 두 자릿수 만들기를 동시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에 진행할 때는 여기 있는 수칩 10개로만 진행을 해주세요. 10개로만. 왜냐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여기 있는 5개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서로 둘이 할 때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10개예요. 10개고 잘 뒤집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번에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나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냐면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었더니 여기는 5고 여기는 3이에요. 우리 지금 큰 수 만들기로 할게요. 고민을 하겠죠. 나한테는 9가 나오려나? 나한테는 8이 나오려나? 우선 3은 왠지 그래도 작은 수니까 나는 얘는 여기 있는 친구는 1의 자리에 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100의 세 자릿수에 1의 자리에 놨고요. 이 친구는 에이 그래도 혹시 몰라. 나는 왠지 나한테는 작은 수가 나올 것 같아. 우선 나는 여기는 10의 자리에 놓을 거야 하고 놨어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거 뒤집었어요. 하나, 둘, 셋 뒤집었습니다. 근데 0이에요. 그러면 0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의 자리로 가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큰 수가 나오면 100의 자리에 놓고 큰 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친구는 아마 여기다가 여기 10의 자리에 5를 놓은 거를 봐서는 본인이 9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900 얼마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세 자릿수를 나는 점수로 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친구는 1이 나왔으니까 그래 여기는 1의 자리에 놔야지 하고 1의 자리에 놨어요. 두 자릿수 1의 자리.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 둘, 셋 뒤집었죠. 우와, 진짜 이 친구 9 나왔어요. 그럼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 친구는 우선 수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100의 자리에 9를 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2니까 아직까지 나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고 이 2를요. 여기에다 놓으면 지금 21이 되면서 상대편에 50 얼마한테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능성을 갖고 8이 나올 가능성을 갖고 2를 여기다 놨어요. 왜냐면 세 자릿수의 큰 수도 1점이고 작은 두 자릿수의 큰 수도 1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수칩으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칩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뒤집어 볼게요. 딴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4가 나왔고 여기 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세 자릿수 포기. 어차피 여기가 9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3을 여기다 놨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4? 그래? 나는 어차피 이겼으니까 작은 수는 4 여기다 놨어요. 이제 마지막에 남았겠죠. 자, 하나, 둘, 셋 뒤집었더니 자, 이 친구는 8이고 이 친구는 7이에요. 자, 첫 번째 친구는 이쪽에 있었던 친구는 그래도 9가 나와서 엄청 신나게 자, 100의 자릿수에 9를 놓으면서 세 자릿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1점 이겼어. 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친구는 끝까지 여기 있는 두 자릿수에 있는 10의 자릿수를 어때요? 살렸어요. 끝까지 나는 1점이라도 얻겠어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7을 여기다 놓으면서 어떻게 두 개의 칩으로 그리고 하나의 마지막에 있는 수로 1점을 획득해서 동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의 자리도 같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주어져 있는 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조금 더 큰 수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한되어 있는 수칩으로 처음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한되어 있는 수. 막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요. 제한되어 있는 수를 활용을 하고 그러면 딱 10개니까 10개가 맞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 세트 말고 또 다른 한 세트 또 다른 한 세트로도 약간 개수로 하면 20개를 사용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 크기 비교하는 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방금 했던 활동은요. 제가 우리 실제로 있는 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네. 요거는 이제 저희 C2M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교구 활동판이고요. 그래서 요 판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는 이렇게 굴려서 주사위 이렇게 가져가서 89, 81, 여기는 59 이렇게 해서 직접 보면서 자리에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했던 것들은 이렇게 썼을 때 서로 가져가서 5자릿수 만들기 해도 되고 뭐 2자릿수는 2자릿수를 상대편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는 활동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그냥 번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탐을 내는 교구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판만 보고도 여기 있는 전체 세트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살짝 사진 찍어서 집에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스케치북에 그려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탐나죠? 보면 다 탐나요. 안 탐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막상 사서 활동하고 보면 이거를 다 알아버리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샀을까 이렇게 후회가 되지만 또 보고 있으면 무슨 아이들 보는 것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교구 판도 있다. 아, 요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하는 것들은 요런 판들을 활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띄어세기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판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앞면 이렇게 있거든요. 방금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10에서부터 1000까지 있는 판이고요. 우리가 많이 보셨던 판은 요 판이지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이 판도 없고 나는 얘 판도 없고 나 A4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자, 저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국어 10칸 노트이거든요. 그쵸? 국어 10칸 노트면 딱 10칸 열어보잖아요. 10칸 열어보면 네, 가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칸으로 되어 있고 세로는 10칸보다 좀 더 많아요. 15칸이 있거든요. 그럼 친구들이랑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냐면 직접 쓰기 활동을 할 때 그대로 1에서부터 100까지 수를 여기까지 다 써보는 활동을 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보면 사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친구들에게 이제 여기에다가 1, 2, 3, 4, 5, 6 이렇게 쭉 썼어요. 아이들이 쓰면 여기서 변신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네,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무엇을 붙여봐요? 10을 붙여보면 100일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10을 붙여보면 102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1의 자리는 변함이 없구나. 그런데 앞에 있는 100의 자리가 생기면서 수가 이렇게 커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뭔가 친구들이 직접 판을 보고 생각하고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공책에다가 직접 수를 써보고 여기는 내가 만든 1에서부터 150까지 수 이렇게 뭐 첫 번째 페이지는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똑같이 써본 다음에 여기는 101에서부터 시작되는 수 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는 1001에서부터 시작되는 수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10, 20 단위로 10씩 띄어세기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어떻게 10을 더 붙여서 1000을 만들어주면 1010, 1020, 그 다음에 여기다 30 썼으면 1030 이렇게 깍두기 공책 이용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친구들이 뭔가를 써보게 할 때 이렇게 공책으로 직접 그려서 지우고 하지 않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거, 쓰다 남은 거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 파악하기는 좋은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백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백판도 있고요. 교구로는 이렇게 백판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백판 있고 아까 사용했던 이렇게 이런 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백판을 사용해서 뭐를 할 거냐면 아까 띄어세기 해볼 건데요. 여기는 주사위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수가 더 커졌거든요. 수가 더 커져서 한 사람은 하나에서 9가지, 하나에서 9가지 있는 주사위를 선택할 거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디 갔지? 10에서 90, 10에서 90까지 수를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했었어야 돼요. 네. 자, 요 판으로 해볼게요. 아까 저 판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지금 몇 개인지 몇 번 띄어세기를 할 건지 나와 있는 주사위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얼만큼 띄어세기 할 건지의 주사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동시에 굴려볼게요. 동시에 굴리면 지금 10씩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을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네,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10씩 8번 띄어셌을 때 그럼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띄어세기를 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할 때는 이런 칩들 이용해서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뛰니까 10씩 8번 뛰니까 이렇게 80이 나오더라 라고 이런 활동들 한 번 더 굴려볼게요. 그러면 60이 하나. 60을 한번 띄어세래요. 그럼 여기 도착했으면 여기서 빠르게 60을 한번 띄어세야겠죠. 그럼 한 번 60을 띄어세려면 얼마예요? 더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140으로 이렇게 띄어세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띄어세서 곱셈의 원리도 파악하고 그리고 띄어센 다음에 이렇게 큰 수에서는 빠르게 덧셈하는 활동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는 10에서부터 1000까지 되어 있는 판이 있지만 요런 판들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1 그리고 자, 숫자 주사위 사용해도 되고 여기 있는 거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같이 주사위 굴려서 8을 6번 띄어센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8을 6번,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 48 이렇게. 그래서 구구단하면서 띄어세는 것도 여기 있는 주사위로 활용 가능하니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주사위들 있죠. 이렇게. 집에 있는 그 다른 주사위들 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눈의 주사위도 있어요. 눈 주사위도 있고 여기는 숫자 주사위도 있는데 만약에 눈 주사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숫자 주사위 같은 경우는 굴렸어요. 굴렸으면 3씩 한 번 띄어세는 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굴려볼게요. 4씩 한 번 띄어센 수 이렇게. 그 다음에 7씩 5번 띄어센 수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사위는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갔을 때 하나 이렇게 뛸 때요. 점프를 해야 한 번인데 자기 자리에서 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점프하는 거. 그래서 점프하는 게 무엇이다? 뛰는 거다. 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점프하면서 띄어세기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칩으로 그리고 주사위로 네,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것들 할 건데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트랜스 넘버 또는 갖고 있는 교구 이런 것들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할 수 있는 활동 있으면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수와 숫자 교구. 그거는 제가 저거구나. 연산도 있어요. 연산. 다음번에는 연산을 진행할 거라서 혹시 없나요? 궁금하신 거? 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네, 머긴스 빙고 9버전. 네, 그거는 다음 달에 제가 머긴스 빙고로 활동하면서 진행할게요. 아까 여기 있는 요판 저희가 이제 활동지로 드리잖아요. 활동지로 드리면
이런 활동도 괜찮아요. 방금 아까 했던 활동 중에 요거 해가지고 서로 뒤집어가지고 큰 수 만들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방금 전에 했던 활동 중에 그 활동 중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첫 번째 칸은 한 자릿수, 두 번째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로 만들어서 네, 가지고 있는 트랜스 넘버 모두 다 사용해서 다 섞은 다음에 여기는 한 자릿수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서로 상대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만들어 보는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 가능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우리 쉬었다가 그 다음 분수랑 소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질문을 하셨어요. 격자 노트 활용법이요. 우리 그냥 친구들 썼던 10 국어 10칸 노트고요. 10칸 노트인데 우리가 직접 이제 백판에 그려보거나 그러면 이제 선을 그려야 되니까 그냥 집에 있는 이 국어 10칸 노트로 이렇게 한번 친구들이랑 수를 써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라색으로 쓴 거는 1에서부터 이제 30까지만 썼거든요. 30까지만 썼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앞에다가 100의 자릿수, 세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1에다가는 10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두 자릿수에다가는 1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냐면 우와 100이라는 수도 100보다 큰 수, 그러니까 101부터 되는 수도 이렇게 1의 자리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가 있는데 우선 무엇이 더 붙었구나? 100이 하나 더 붙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들이 점점 커지는구나. 이 순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들은요, 수를 볼 때, 얘 이렇게 생긴 애랑, 그리고 이렇게 수가 커지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10씩 띄어세기 한 게 그 다음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100에서 더 큰 수를 만들려면 앞에 이렇게 어떻게 100의 자릿수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거 있거든요. 101에서부터 130까지 사용된 1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주로 가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의 각 자리를 띄어서 보다가 연습을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 숫자의 개수가 무엇이구나, 수의 개수가 무엇이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백판을 사용을 하실 때도 이렇게 숫자와 수와 그리고 수가 커지는 것들을 동시에 조금 노출을 시켜주셔서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 아이들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히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이제 단계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까지 했던 수 파트예요. 저희 연산 파트는 아이고 제 얼굴이 안 나오나요? 연산 파트는 다 빠졌거든요. 연산 파트는 다 빠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와 숫자 부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클래스행 교재에서 수와 숫자에서 C단계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수와 숫자 D단계 살짝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와 숫자에서 C단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분수가 나와요. 분수. 그래서 우리는 분수에 대해서 먼저 분수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분수 카드 아까 막 활용하면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분수 카드가
있는 구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도 분수카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즈카드처럼 만들자라고 했어요. 저도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분수카드를 플래시카드처럼 사용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애기들도 플래시카드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좀 큰 언니들도 이제 분수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기는 분수카드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있는 카드들이에요. 이렇게 있는 카드들이면 그냥 카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뭐냐면요. 1이 되는 걸 찾아보는 거죠. 1이 되는 거. 그럼 1이 되는 짝꿍을 보면 2분의 1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분의 1은 불가능한데 자, 이렇게 3분의 1과 그 다음에 3분의 2 같이 합쳐져가지고 1이 됩니다. 라고 해서 1만 대기 활동해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과 4분의 3이 만나서 1만 대기 이런 활동. 자, 나머지는 얘는 얼마일까요? 8분의 1과 8분의 7 만들어서 1만 대기 활동.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빼먹었네요. 둘, 넷, 여섯, 6분의 1과 6분의 5 만들어서 1만 대기 활동이에요. 자, 먼저 분수 카드들을 보면 이렇게 같이 이제 몇 분의 몇인지 탐색하고 1만 대기 겹쳐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거랑 관련 있는 이렇게 직접 분수로 표현된 그림 분수와 그리고 수 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수를 처음 1 활동하고 나서 분수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겹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6분의 5다. 6분의 5 찾아서 어디일까요? 네, 여기 이렇게. 8분의 7이다. 8분의 7, 4분의 3, 8분의 1, 8분의 1 어디죠? 네, 12분의 1 이렇게.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어디 갔죠? 제가 못 찾죠? 알겠다. 그리고 3분의 2, 3분의 2 안 보여요. 3분의 2 안 보여요. 11분의 12분의 1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아닌데? 3분의 1, 6분의 1, 4분의 1 어디 갔지? 제가 4분의 3 틀렸나 봐요. 그쵸? 오호 진짜 틀렸네요. 자 아이들도 이러겠죠. 없네. 자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그래서 서로 1대1 대응으로 이제 뭔가 똑같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수에 대해서 기본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긴 분수가 이렇게 생긴 분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을 동시에 메모리 게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너무 많은 메모리는 헷갈리니까 제가 메모리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6개 정도만 이렇게 두고 지금 나짱님이 수업 내용 어찌 기억해야 할지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요. 나중에 활용할 때 친구랑 같이 뭔가 이 딱 파트가 나왔을 때 맞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카드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런 종이 있잖아요. 그냥 종이 바로 찢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사용해서 바로 카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이런 종이도 잘 사용하지만 포스트잇 잘 사용하거든요. 포스트잇으로 바로바로 하고 그냥 버리기도 해요. 카드가 없다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우리 또 다른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놓고 서로 기억하고 메모리 게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시작. 저 메모리 해야 되는데 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놓고 예쁘게 놓고 서로 동시에 뒤집는 거죠. 자, 여기 뒤집을 때도 팁이 있어요. 뒤집을 때도. 그냥 준비 시땅 하고 우리 엄마쌤들이 다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 친구들에게 그래도 조금 뭔가 맞추고자 하는 팁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뒤집을 때도 그 손가락을 집어서 뒤집어 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1
같이.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손가락으로 짚고요. 같이 뒤집잖아요. 그러면 짚는 순간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구나라고 숙지가 되고 기억을 할 수 있을 거고 12분의 1, 12분의 1 기억할 거고 6분의 5, 6분의 5 기억할 거예요. 메모리가 다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를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아이들이 숙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벌써 이 말하면서 까먹었어요. 여기가 같았던 것 같아요. 4분의 1 맞다. 이러고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어줄 때랑 짚어서 동시에 뒤집을 때랑 그냥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막 뒤집어가지고 펼쳐놨을 때랑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짚어주는 거 한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막 뒤집은 다음에 하는 거 한 번 하시고 2번 정도 활동해 주시면 친구들이 이제 분수에 대해서는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게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분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제 요약분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죠?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카드 중에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분수 카드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분수 크기. 그러니까 크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2분의 1을 보고 2분의 1보다 크기가 작다. 그러면 왼쪽에다 놓는 거고요. 2분의 1보다 크기가 크다. 그럼 오른쪽에다 놓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딱 이렇게 봤어요. 8분의 1이다. 그럼 바로 단위 분수를 비교하는 거긴 한데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만약에 2분의 1과 8분의 1에 대해서 바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딱 바로 비교할 때 8분의 1이니까 막 비교하면 이렇게 메모지 하나 다시 꺼내셔서 똑같이 이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죠. 얘는 2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얘는 8분의 1. 8분의 1이 더 작구나라고 바로 비교를 하고 8분의 1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8분의 7이 나오겠죠. 8분의 7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머리에 다 들어있지 않다면 다시 아까 8분의 1 했던 거에서 다시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8분의 7은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옆에다 놓고 네, 요런 활동들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12분의 11 자,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크다.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다. 3분의 1은 작다. 6분의 5는 크다. 이렇게 돼요. 자, 다 해볼게요. 하고 나서 이제 2분의 1이 기준이었는데 요거 오른쪽 거 빼고 자, 모아보니까 왼쪽에 있었던 작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어때요? 모두 다 단위 분수예요. 근데 단위 분수인데 분모들이 어때요? 다 커요. 그래서 단위 분수는 이렇게 분모가 큰 수일수록 더 작은 아이구나라고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로 활동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되게 간단한 카드 활동인데 친구들이 문제를 2분의 1이 큰가요? 8분의 1이 큰가요? 라고 문제 지면으로 푸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2분의 1과 8분의 1을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단위 분수들을 정리해서 단위 분수들의 순서까지 큰 순서까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에서부터 큰 수까지 정리하는 법. 이렇게 그러면 카드로 문제가 지금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 페이지 넘게 풀어볼 수 있는 카드 게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을 기준으로 작다, 크다를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카드가 없다. 카드가 없으면 트랜스 넘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 넘버로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은 우리 이렇게 바가 있죠. 이렇게 연산 계산하는 게 있고 2분의 1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지금 우리가 모두 방금 했던 거는 카드니까 단위 분수로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랜스 넘버로는 1이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분수는 이제 만약에 비교해주고 싶다. 그럼 우리 엄마쌤들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9분의 1 이렇게 앞에다 놓고 비교를 해본다던가 3개 정도, 2개,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8분의 1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비교하는 활동으로 끝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건 또 제한되어 있는 칩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1, 2, 그 다음에 3, 4, 5, 6 이건 좀 난이도가 더 있어요. 그러면 3, 4, 5, 5, 6, 7, 8, 0까지. 그쵸? 둘, 넷, 네.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서 섞죠. 그래서 어떤 거를 분모로 만들고 어떤 거를 분자로 만들지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번에 만들 거는 분수끼리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분수는 안 돼. 진분수로만 진행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진분수는 7분의 5잖아요. 그쵸? 그러면 7분의 5는 과연 2분의 1보다 큰가 작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5는 이제 어쨌거나 7의 절반은 3.5니까 아 크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분의 5는 이 뒤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딱 뒤집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3이죠. 그럼 6분의 3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6분의 3은 어때요? 2분의 1이랑 똑같죠. 그럼 얘는 중심에 있는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딱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얘는 뭐예요? 무슨 분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가분수다. 분수가 아니다. 가짜 분수다. 그럼 얘는 제외. 이러면서 0이 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꼭 문제에 나와야지만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만 옳다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아도 되는 게 교구활동의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얘는 분수 아니고 그냥 0인데? 라고 하고 넘어가죠. 딱. 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잡는 것마다 이렇게 됐네요. 자, 8분의 4. 8분의 4는 2분의 1이죠. 저 진짜 섞어놓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9분의 4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2분의 1 앞쪽으로 가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랜스 넘버로도 분모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교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쌤들이 중간에 여기 있는 바 계속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다 하고 났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죠. 아까 이렇게 2분의 1이 있었고 2분의 1보다 큰 거는 7분의 5였고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9분의 4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활동을 적어보고 2분의 1과 같았던 거는 6분의 3이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한 장 종이로 정리하고 버리고 그럼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카드로 했던 활동을 교구로 그냥 간략하게 한 번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런 카드가 있으면 카드에서도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카드를 뒤집어 놓고
여기서 그냥 너와 나가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5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5개 고르고 무작위로 5개를 고른 다음에 5개 고른 거를 준비 식당 하고 펼치는 거죠. 준비 식당 하고 펼쳤을 때 그 다음 뭐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수 크기별로 나열하기인 거예요. 상대방도 5장을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뺄게요.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분수가 어떤 게 제일 작은지, 어떤 게 제일 작아요? 네, 8분의 1이 작죠. 그 다음에 6분의 1. 근데 저쪽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카드를 갖고 있어요. 이걸로 막 뭐 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 4분의 1, 3분의 1, 12분의 1, 땡! 이렇게 해서 먼저 맞추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도 있다라는 거죠. 먼저 순서대로 하는 거, 그리고 가운데 중심 놓고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거 하면서 우리 트랜스 넘버로 했을 때는 서로 가운데 주어져 있는 수칙으로 분수, 분모, 분자 만들면서 분수 만들어서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숫자 카드, 네, 숫자 카드를 8개를 뒤집을 거예요. 이번에는 분수에서 지금 우리가 진분수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가분수에서 진분수로 바꾸는 걸 할 거예요. 그러면 2, 3, 2에서부터 9까지가 필요해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네.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거로 하고 요거를 딱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짠, 2개를 뒤집었어요. 자, 2개를 뒤집었으면 이번에 뭘 만드는 거냐면요. 진분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분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분수는 얼마예요? 4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엄마쌤이랑 서로 같이 할 때 엄마쌤이 4분의 7을 골라줬어요. 그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분의 7을 빠르게 뭐로 바꿔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4분의 7 대분수 하면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지 놓고 그러면 1과 4분의 3이라고 적고 이 메모지가 맞췄다. 그럼 이 메모지 하나 뜯어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친구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다시 3분의 6을 만들어주죠. 자, 3분의 6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냈을 때 3분의 6은 3분의 3 하나랑 3분의 3 하나 그래서 2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오케이 하고 찢어서 버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활동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로 여기 있는 지금 이런 활동은 우리가 다 지면에 있는 활동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수첩을 만들어 잡고 밑에 분자와 분모에 이렇게 논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냐면 가분수는 분자가 더 커야 돼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 가분수가 분자가 더 큽니다 라고 따로 뭔가 외워야 되거나 암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활동으로. 그리고 얘는 5분의 8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5와 그 다음에 5분의 3이 같이 합쳐져 있는 아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5분의 5는 결국 5개 중에 5개니까 1이야 라고 하면서 1과 5분의 3이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으로 쓰잖아요. 지면으로 쓰면 썼다가 지웠다가 해야 되는 활동을 그냥 교구로 쓰고 머리로 정리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활동이니까 이런 활동들을 먼저 지면 활동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Y님이 종 하나 놓으면 불타오르죠. 그쵸?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엄청 재미없어요. 저 진짜 재미없거든요.
저 원래 게임 할 때 약간 뭐라 그러죠? 승부욕이 좀 센 편이어서 그 누구도 져주지 않는데 지금 혼자서 막 이렇게 하면서 1인 2역을 하니까 엄청 재미없는데 좀 있으면 완전 재밌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 그럼 거꾸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거 이용해서 8분의 3 하면 뭐 2와 5분의 3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빠르게 가분수 만드는 거. 그럼 누가 더 만드나? 나는 13. 5분의 14 이렇게 바로. 네. 그래서 종 땡 치면 훨씬 더 누가 더 빨리 만들었는지 활동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분수, 대분수, 대분수, 가분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소수 카드 보여드릴게요. 소수 카드는 굳이 소수 카드가 없어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 어디서부터냐면 0.1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끝이거든요. 딱 10장이에요. 네, 우리 엄마쌤들 굳이 지금 카드 없다고 지금 딱 소수 배우는 친구들이 있다면 카드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냥 네, 요런 메모지 사용하셔서 0.1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활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10장이잖아요. 10장이면 10장을 잘 섞어주세요. 자, 우리 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잠깐 메모지 보이려나요? 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0.1에서부터 자, 0.9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연수를 쪼갰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를 쪼갰다라는 거는 1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소수에서 1이 되고 그 다음 1로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냐면 1에 가까운 수 만들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수카드들이 막 섞어요. 소수카드를 우리가 만든 소수카드를 섞어서 너 3개 그리고 나 3개 이렇게 동시에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나 3개 동시에 나누어 가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다빈치 코드 하듯이 본인들만 이렇게 살짝 보는 거죠. 서로 이렇게 살짝. 제 거만 먼저 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1을 만드는 거거든요. 1. 그럼 1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1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2개 더하면 0.5잖아요. 아, 0.6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0.7. 이렇게 하면 1.1이죠. 아, 1을 만드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운 소수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2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돼요. 자, 그러면 0.5랑 0.6 해서 1점을 만들었고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와, 이 친구 이거 하나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하나는 못 써요. 하나는 2개 또는 3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1.2가 되겠죠. 그럼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1.1이니까 훨씬 더 1에 대해서 1에 더 가까운 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수로 1 만들기 하면 지금 자연스럽게 소수 덧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에 가까운 수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수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몸무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몸무게. 뭐 47.5. 너의 몸무게는 23.9. 이제 곧 몇 킬로가 되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소수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엄마쌤들 요런 활동 했으면 또 혹시 뭔가 응용되는 거 있나요? 소수 말고 응용되는 거. 제가 아까 살짝 까먹고 지금 요거 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 요거 우리 트랜스 넘버로 요거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났어요 하면서. 이거 수업 생각하면서 아, 요것도 말씀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었으면 얘도 0, 0
얘를 뒤집어 놓고 마찬가지로 너 3개, 나 3개 가져가서 목표수 만들기. 그쵸? 목표수에 더 가까운 사람. 이렇게 얘는 가져갔고 우리 목표수 얼마 할까요? 11 해볼까요? 11? 10 아니에요. 11. 그러면 목표수에 가까운 수 만들기. 짠, 짠. 와, 이 친구 11 안 돼요. 제가 만들어서 저 2개 해가지고 13. 제가 승. 이렇게. 그래서 목표수 만들기. 자, 우리 수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목표수 만드는 게 제일 많이 활동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연산이랑도 연관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끼리 보는 거라서 수와 숫자로 볼 수도 있고 예, 그냥 하나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수 만드는 거 아까 소수로 했던 것도 목표수 만들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수랑 분수 활동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수 남았어요. 큰 수. 큰 수. 잠깐만요. 정리하고 큰 수로 넘어갈게요. 큰 수는 지금 여기 있는 수 카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1, 10, 100, 1000 이렇게 있어요. 1, 10, 100, 1000.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카드의 특징을 보면요. 각 자리가 몇 개로 되어 있냐면 4자릿수로 끊어져 있어요. 그럼 4자릿수로 이렇게 끊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그쵸? 여기는 또 다른 수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4자릿수가. 우리 엄마쌤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카드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메모지 이용해서 자리 몇 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4개 만들어 주시면 되죠. 4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직접 써보면서 카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카드들을 만들고 나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에다가 이렇게 공이 4개다. 그러면 얼마예요? 만이죠. 네. 게다가 이렇게 또 됐다. 그럼 얼마예요? 아이고, 안 보인다. 됐다. 억이죠. 자, 우리가 큰 수를 배워야지만 억이 공이 8개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각각 4자리로 끊어서 4개, 4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 얼마 하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라고 하면 한 번에 머리에 쏙쏙 들어가요. 왜냐면 친구들 머릿속에는 공 4개가 기억에 남거든요. 공 4개. 아, 공 4개였어. 그 다음 카드도 공 4개였어. 근데 1이었으니까 1억이었어. 근데 1 대신 10을 넣었더니 10억이 됐어.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100만 바꿨더니 100억이었어. 쓰지 말고 여기에 있는 4개, 4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거 보면서 1억, 10억, 100억, 1000억으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자 어떻게 공 8개가 억이고 아 얘는 그냥 1000이긴 한데 뒤에다가 8개가 붙으니까 억자를 붙는구나 라고 하면서 수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거 주사위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아이고 살았어. 이걸 만들어 볼게요. 우리 계산하기 쉬운 거로 할게요. 그냥 네, 이렇게 100억입니다. 처음 100억에서 기준이고요. 자, 100억에서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사위 하나 둘 셋 요 주사위예요. 요 주사위 아니어도요. 그냥 일반 주사위여도 상관없어요. 몇 번 띄우세요. 또는 점 주사위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사위면 돼요. 몇 번 띄어 세게 할 거거든요.
자, 띄어세기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자, 제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놨어요. 공예 카드랑. 그래서 두 개를 딱 골랐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얘는 얘대로 읽어봐야겠죠. 얘는 여기는 1000, 일십, 백, 천, 만, 10만이죠. 10만이에요. 10만씩 4번 띄어 센 수는 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수? 시작수. 시작수. 그리고 여기는 무슨 수? 10만. 그럼 10만에서 4번이니까 얼마예요? 40만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140만이라는 수를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동시에 보면서 여기는 100억, 그리고 여기는 40만, 그러면 140만이라고 동시에 위에 있는 카드를 보고 띄어세기 한 수를 계산해서 140만이라고 이야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수의 크기를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조금 더 어렵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앞에 이렇게 수를 바꾸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2002억이죠. 2002억 40만이 되는 거예요. 2002억 40만. 네. 그래서 수 크기가 크다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각 자릿수별로 조금 끊어서 보면서 아, 4개 끊었구나. 끊고 나서 봤더니 결국 얘는 2002억 40만을 갖다 붙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수도 이런 4개씩 끊어지는 거 한번 활동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그 다음 이 4개 있는 카드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될까요? 읽어보게 하면 되죠. 여기는 억이었고 여기는 만이었고 1052억 4445만 2889 이렇게 끊고 읽는 법 알려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4학년 1학기 때 바로 큰 수 나오거든요. 그때 전혀 어렵지 않게 바로 진행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수로 생각을 하죠. 아, 그리고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큰 수 노출을 좀 많이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 천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수에 대해서 좀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 큰 수를 안다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나는 수천재, 난 수학을 잘하는 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니네 그거 알아? 4,750만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면서 그럼 얘 이렇게 큰 수도 알아. 이렇게 되면서 자존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큰 수 알려주는 거 어려도 큰 수 알려주면 좋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략 큰 수까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랑 카드 활동이랑 알려드렸어요. 자, 너무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자제했냐면요. C2M N 클래스에 있는 교구 사용 진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교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 엄마쌤들이 그래도 기존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그래도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보면 갖고 싶고 자꾸 보면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갖고 싶고 사고 싶고.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구로 충분히 활동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이거 난 정말 이 정도는 조금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후기에다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많이 우리 의견 참고해서 네, 좋은 활동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갖고 있는 거 먼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궁금하신 점? 뭐 또 막 어지러우세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정리해서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서 간략하게 제목들만이라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 수연산
도형으로 네,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평면 도형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